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 홍인구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중식조리 인사 필기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시험에 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시험 과목으로는 이제 공통 과목의 위생관리, 안전, 재료관리, 구매, 기초조리 실무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과정별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중식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공통 과목은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검정 방법으로는 객관지, 사지, 택일형에서 60문항을 60분 안에 푸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고, 그래서 60문항 중이기 때문에 36개 이상 맞으시면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 중식조리 개요에 대해서 2강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절임 및 무침조리, 육수 소스 및 튀김조리, 조림 및 밥조리, 냉채조리, 면 및 후식조리, 마지막에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중식조리 개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식, 북방요리와 남방요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방요리는 북방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됐고요. 남방요리는 장강유역, 황하유역 등의 요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4대 요리로 나눠져 있는데 북경요리, 남경요리, 광둥요리, 사천요리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국은 넓기 때문에 각 지방의 기후, 풍토, 산물에 따라서 각기 특색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중국 요리는 원료의 생산, 조리 기술, 풍미, 특색의 차이에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지방 요리를 형성하고 있고요. 중국 요리는 미각의 만족에 그 초점에 맞춰져 백미향이라고도 하며 농후한 요리와 담백한 요리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요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름을 이용한 요리가 많고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다음 기름을 사용하면서 높은 열에서 단시간 조리를 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손실이 적어서 맛과 영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4대 요리를 북경, 남경, 사천, 광동 요리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사방 요리에서는 북경 요리는 북방으로 포함이 되고 남경 요리는 동방, 그 다음에 사천 요리는 서방, 광동 요리는 남방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지역 분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북경 요리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요리라고도 하는데요. 자, 북경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산둥성, 서쪽으로는 타이완섬까지 고루 퍼져 있는 북경 중심의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후는 한랭한 기후를 갖고 있고요. 자, 중국의 수도이죠. 그래서 정치, 문화, 사회의 중심지이므로 고급 요리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화북평야의 광야한 농경지에서 풍부하게 생산이 된 소맥, 과일, 농산물이 주재료이며 각 지역의 희귀한 재료들이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다음 산둥 요리 계통은 재료의 선택이 광범위하고 신선한 해산물, 그 다음에 맛은 약간 짜고 향기로우며 겉은 바삭거리고 속은 부드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베이징 요리로는 베이징 덕, 그래서 오리구이가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경 요리입니다. 상해 요리라고도 하는데 남경 요리는 중국의 중심지대로서 장강을 찌고 있는 비옥한 농토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경 요리는 서구풍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발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화하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해 요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 요리가 또 발달이 되어 있고요. 간장과 설탕을 많이 쓰기에 달고 농후한 맛을 낸다.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장과 설탕을 많이 사용하니까 요리의 색상이 진하고 선명하다. 그 다음에 특산물인 장유를 사용하여 요리를 하며 기름기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홍샤오로우가 있는데 돼지고기에 장유를 사용한 요리 가장 대표적인 요리이고요. 그 다음에 사천 요리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특산물을 취하긴 하지만 맛은 그곳 특유의 조미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맛이 매우 다양하며 진하면서 무겁고 신선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의 서방 양쯔강 상류의 이제 산악지대로서 오지이며 습기가 많은 산지이기 때문에 저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고려한 절임류가 발달이 되었다.
산악지대에서는 생산된 암염이 사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요리로서는 뭐 마파두부, 누룽지탕, 두반장 볶음 요리, 그래서 맵고 조금 맛이 강한 요리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회교들의 양고기 요리인 양로우거즈, 그다음에 새우고추장 볶음인 깐샤오빙샤가 있습니다. 다음 광동 요리입니다. 광동 요리는 중국 남부의 광주를 중심으로 한 요리를 광동 요리를 하고요. 채소류와 해산물, 생선, 그다음 소고기, 케첩, 서양 채소 등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연이 지니고 있는 맛을 살리기 위해 아주 살짝 익히고 싱겁고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는 특징 광동 요리. 그다음 뱀과 게 요리가 유명하고 서양 요리의 기술을 흡수하여 융합하여 선명한 지방 특색과 풍미를 또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광동 요리계는 재료의 사용 범위가 넓고 기이하며 조리 기술도 다양한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인 요리로는 특수 재료를 사용한 상어 지느러미, 그다음에 제비집, 녹용 등이 있고 뱀, 원숭이 등을 이용한 요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타 요리인데요. 첫 번째 궁중 요리입니다. 궁중 요리는 궁중에서 황제를 위해 만든 요리 를 말하고요. 청대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베이징의 본고장으로서 베이징 요리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음 각지의 진귀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죠. 왜냐면 궁중을 황제를 위한 요리이기 때문에 가장 맛깔스러운 모양을 꾸미는 것이 으뜸이고 영양적으로도 다른 요리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진 요리인데요. 살생을 할 수 없는 수도승들이 채소만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를 정진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버섯이나 채소를 이용해서 고기 맛이 나도록 한 것이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맛은 대체로 담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약선 요리입니다. 각 개인의 체질 및 음양 오행에 맞추어 음식의 재료를 선택해서 각종 한방약의 재료를 쓰이는 것들을 요리에 사용한 건강식을 약선 요리라고 하는데요. 자,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의학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는 뜻의 의식동원 사상에서 유래된 약선 요리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중식 요리에 필요한 도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식팬, 웍이라고 하는데요. 바닥 부분이 둥근 무쇠 냄비이며 중국 요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팬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열의 전도가 팬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재료를 빠르게 익힐 수가 있고요. 튀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식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끓이기, 볶기, 튀김까지. 큰 솥은 다량의 재료를 튀기거나 삶을 때 사용을 하고 자용솥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그다음에 팬은 지름 40에서 50cm 정도, 안은 깊고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2-3일 간격으로 불에 태워서 속 안을 깨끗이 한 다음에 소량의 기름과 파줄기로 닦아서 코팅을 해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식 국자입니다. 식재료를 볶거나 국물이나 요리를 떠서 담을 때 사용되는 긴 국자를 중식 국자라고 하고요. 각종 식재료의 양념을 재는 계량컵과 계량 스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 육수 등을 첨가할 때뿐만 아니라 녹말로 농도를 걸쭉하게 풀 때도 사용을 하고요. 완성된 음식을 담을 때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중식 국자입니다. 다음으로는 팥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재료를 육수를 끓일 때 사용되는 아주 큰 냄비를 말해요. 다음에 튀긴 검진망은 재료를 튀기거나 삶은 후 건질 때 사용을 하고요. 소스나 기름 등을 거를 때도 사용하는 건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식칼인데요.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칼끝이 직선으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 활 모양으로 굽은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칼은 무겁고요. 그다음에 예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볶음 튀김 국자는 모양은 둥근 모양, 작은 구멍이 나 있고 재료를 튀기거나 건질 때 식재료를 데치거나 삶아 건져 올릴 때 사용하는 이제 볶음 튀김 국자, 구멍이 나 있는 국자입니다. 다음은 도마는 나무 도마와 플라스틱 도마가 있고요. 중국 도마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도마가 특징이고 나무 도마는 주로 은행나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깨끗이 닦은 후 세워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볶음 또는 튀김 기름통은 볶음이나 튀김을 할 때 사용되는 통 모양의 그릇을 말하고요. 거름망을 위에 놓을 수 있어서 전처리한 재료나 튀김 음식을 기름과 함께 익힘 정도를 조절해서 신속한 조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나무솔은 무겁고 뜨거운 웍을 씻을 때 주로 사용되는 솔입니다. 그다음 물과 함께 밑에 붙어 있는 음식의 찌꺼기를 대나무 솔을 이용해서 저으면서 이제 여러 번 닦아낸 후 다시 한번 물로 헹궈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중식 화구 중요하죠. 불의 세기와 조절로 중국 음식의 맛을 좌우하고요. 중식 화구는 화덕이라고도 합니다. 화덕 앞에서 뒤쪽으로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해서 조리 시에 청결도 유지하고 강한 온도에서 화덕 주위를 좀 녹아내리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하며 화덕 앞 양쪽에는 물이 나와서 물통을 놓아 요리가 끝난 후에 팬을 바로 세척하거나 요리에 필요한 물을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덕 오른쪽은 기름통과 그물망을 두고 튀김해서 바로 건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기름통 앞에는 육수통을 놓아서 요리 사용할 때 편리하게 해주시는 게 배치가 좋겠습니다. 다음 중식 찜기는 수증기를 이용해 재료를 익히고 찜 요리에 전문적으로 쓰이는 도구를 이제 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팬보다는 작은 것을 선택하고 여러 겹으로 된 것이 한 번에 많은 양의 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금속 찜기 같은 경우는 불을 직접 위에 올려놔서 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나무로 만든 나무 찜기는 불에 직접 올릴 수는 없지만 증기의 통과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중국 요리의 재료 썰기 모양입니다. 먼저 편이 나오는데요. 이 한자 조각편, 이 한자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재료를 포 뜨듯이 한쪽으로 어슷하게 얇게 뜨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로 육류, 어류, 버섯류, 채소류를 썰 때 아주 적합한 기술이고요. 두께가 0.3cm 이하로 아주 얇게 뜨는 편은 얇은 편, 두께가 두꺼운 0.5cm는 두꺼운 편, 그 다음에 작은 편은 길이가 3.5cm 이상으로 작은 모양, 그 다음에 길이가 6cm 이상으로는 큰 편으로 분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쓸입니다. 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한식의 채썰기와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길이가 5에서 6cm, 두께는 0.3cm 정도로 가늘게 채를 써는 방법이고요. 채소나 과일, 육류 등의 섬유질을 끊지 않고 살려서 썰기 때문에 아무리 가늘게 썰어도 중간에 부서지거나 절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궤인데요. 자, 궤도 중요합니다. 식품의 재료를 덩어리 형태의 모양으로 해서 수직으로 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식조리기능사에서는 고구마 바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덩어리로 모양을 내서 썰죠. 그래서 궤의 기본 크기는 폭과 두께에 관계없이 2.5cm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기본적이고요.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마른 목골 썰기는 릉형궤, 그 다음에 고구마 바스처럼 재료를 돌리면서 도톰하게 써는 것을 곤도궤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기와 모양은 와궤, 그다음에 골패 모양은 골패궤, 그다음에 도끼 모양으로 써는 방법은 부두궤, 그 다음에 주사위 모양을 써는 거는 방형궤로 분리를 합니다. 다음 조썰기는 곁가지 조 한자를 쓰고요. 우리 중식조리사에서는 이제 탕수육의 고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대 모양을 써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길이 5에서 6cm, 두께는 0.6에서 1cm 정도가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육류나 생선처럼 탄력성이 있는 재료는 밀어 썰거나 당겨 썰기를 해야 좋고요. 그다음 식감이 아삭한 채소는 수직으로 썰어서 좀 이제 바르게 썰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재료의 결 방향을 따라 썰거나 가로 썰기, 어슷 썰기 등으로 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정썰기인데요. 이제 식품 재료를 주사위 모양으로 써는 형태, 중식조리사에서는 마파두부의 두부 썰기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르는 방법은 조 형태로 썬 다음에 주사위 모양으로 돌려서 썰어주시면 정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크기에 따라서 1.2cm 정도로 크다 그러면은 대방정, 그 다음에 0.8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은 소방정, 감람정은 올리브 열매 모양을 말합니다. 아까 마파두부의 두부 모양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파두부는 1.5cm죠. 그렇기 때문에 대방정설기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미썰기입니다. 쌀알 크기로 아주 작게 네모나게 써는 방법입니다. 써는 방법은 이제 쓸 형태, 채썰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옆에 돌려서 미 형태로 잘게 썰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쌀알 크기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말은 다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깨 크기로 잘게 다진 도공법을 말, 그래서 육류나 향신료 등을 다룰 때 많이 사용하는 다지기 방법이고요.
자, 오늘 배워본 걸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중국 4대 요리에 속하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자, 궁정 요리, 남경 요리, 광동, 북경 요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4대 요리는 북경, 남경, 광동, 사천 요리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궁정 요리는 그냥 궁중 요리로 속하고 포함을 시킨다면 북경 요리에 포함이 되는 요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다양한 중식 조리를 할 수 있는 팬으로서 바닥 부분이 둥근 냄비로 긴 나무 손잡이가 있고 열의 전도가 팬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재료를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이제 기구는 무엇인가? 자, 볼, 웍, 풋, 프라이팬이 보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중식 조리를 할 수 있는 팬, 바닥 부분이 둥근 냄비 바로 되어 있으면은 웍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중식조리 개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조리 개요 두 번째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